뭉이모 TV 26층 나무집. (1장) 26층 나무집. 안녕, 나는 앤디라고 해. 얘는 내 친구 테리. 우리는 나무에서 살아. 내가 말한 나무는 나무집이란 뜻이야. 나무집은 시시한 구닥다리 집이 아니야. 무려 26층 나무집이란 말씀. 얼마 전까지는 13층이었는데 13층을 더 올려서 26층이 되었지. 뭘 망설이고 있어? 올라와.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수영장, 자동 판박이 기계, 진흙탕 경기장, 앤디 침실,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전망대, 녹음실, 반중력방, 극장 겸 도서관, 범퍼카 경기장 게임방, 레모네이드 분수, 베개방, 아이스스케이트장, 테리 침실, 로데오 경기 연습용 황소, 78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 식인상어 수조, 지하 비밀, 실험실 비상 출입구. 우리는 범퍼카 경기장도 만들고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아래에서는 악어들이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지. 질척질척한 진흙탕 경기장, 반중력방도 만들었어. 내 돈은 안 돼. 용돈 고마워 앤디. 또 아이스 스케이트장, 펭귄들도 같이 즐긴다고. 녹음실, 로데오 경기 연습용 황소도 만들었지. 이름은 케빈. 전원을 꺼. 뭐? 최대로 하라고? 자동 판박이 기계도 있어. 줄여서 자판기라고 불러. 78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는 진짜 예술이지. 에드워드 막퍼저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막 퍼줘. 그리고 죽음의 미로가 있어. 너무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 GPS도 안 됨. 나무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 나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지. 보다시피 꽤 오랫동안 이만큼이나 쓰고 그렸어. 사다리 좀 잘 잡아. 웬 쥐가 다 있네. 하지만 테리와 살다 보면 살짝 짜증날 때가 많아. 그래도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지. 2장 우리의 첫 만남. 우리 책의 독자들 대부분이 테리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할 것이다.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무척 재미난 이야기고 시작은 이렇다. 옛날 옛적 저기 머나먼 나라에 무지무지 거대한 도시가 있었어. 그 거대 도시에는 무지무지 높은 건물이 있었지. 그 높은 건물 꼭대기층에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무지무지 외로운 소년이 살고 있었어.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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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아, 잠시 쉴래? 우리 집 비디오폰이 울리는 소리다. 전화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출판사 사장인 큰코씨일 테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큰코씨다. 이 세상에 저렇게 코가 큰 사람은 또 없다.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바쁜 사람인 거 몰라? 큰코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겨우 6번 울렸는걸요? 따지지 마. 말 씨름할 시간도 없어. 새 책은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어요. 테리랑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쓰고 있어요. 좋군. 그나저나 너희 두 얼간이들은 어떻게 만난 거냐? 말하자면 길어요. 하지만 무척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긴 이야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중에 책으로 보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 책상에 원고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 비디오폰 화면을 꺼줬다. 금요일? 겨우 일주일 남았잖아. 시간이 별로 없다. 당장 움직여야 한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머나먼 나라에 무지무지한 거대한 도시에 무지무지 높은 건물에 꼭대기층 집에 무지무지 외로운 소년이 있었는데 앤디, 문제가 생겼어. 테리가 불쑥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문제인데? 상어들이 아파. 무슨 일 있었어? 상어들이 내 팬티를 삼켜버렸어. 3장 상어들이 테리 팬티를 삼킨 이유. 나는 방금 들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해보려고 테리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안한데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아. 상어들이 네 팬티를 삼켰다는 말로 들렸거든. 제대로 들었어. 상어들이 지금 많이 아파. 수조 바닥에 누워있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 테리는 울상을 지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상어들이 네 팬티를 삼킨 거야? 내 말은 네 팬티가 어디서 나서 상어들이... 그게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거든. 상어 수조에서 팬티를 빨면 좋을 것 같았어. 수조 위에다 사람 모양을 매달아 봤더니 상어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막 뛰어올라서 물어뜯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물살이 세게 일더라고. 꼭 세탁기가 돌 때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 팬티를 막대기 끝에 매달아서 수조 속으로 집어 넣었어. 테리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상어들이 워낙 거칠게 날뛰는 바람에 내 팬티는 막대기에서 떨어지고 말았어. 상어들은 그걸 먹어치웠고 그 뒤로 상어들이 수조 바닥에 드러누워 있어. 게다가 괴상한 초록색으로 변해버렸다고.
알다시피 테리가 멍청한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다. 테리가 저지른 멍청한 짓 베스트 5. 물에 닿으면 젤리로 변하는 물질을 펭귄들이 있는 욕조에 엄청 많이 넣은 짓. 4. 바닷가에서 말을 타다가 다음 표지판을 그냥 지나친 것. 위험, 뭐든 빨아들이는 모래. 말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3. 코끼리 친구와 함께 배를 탄 짓. 2. 먹이를 감아 죽이는 보아뱀을 영화관에 데려간 짓. 1. 상어 수조에서 자기 팬티를 빤 짓.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앤디? 나도 모르겠어.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의 모든 걸 잘 알고 가까이에 살아서 언제든 여기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아, 질 같은 사람! 테리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래, 바로 질 같은 사람이지. 야, 우리는 질을 잘 알잖아. 당장 부르자. 좋아. 질이 누군지 모른다고? 질은 우리 이웃이다. 숲 반대편에 살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의 모든 것을 잘 안다. 개 2마리, 염소 1마리, 말 3마리, 금붕어 4마리, 소 1마리, 토끼 6마리, 낙타 1마리, 기니피그 2마리, 당나귀 1마리,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고양이 13마리와 함께 지낸다. 테리는 기뻐 날뛰었다. 지금 바로 비디오폰으로 질한테 연락하자. 하지만 질은 비디오폰이 없잖아. 문제 없어. 엄청 말랑말랑하고 끝없이 늘어나고 티타늄 코팅까지 된 전화 튜브가 있으니까. 괴상하게 생겼어. 거대 빨대? 뱀? 안녕 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테리가 반갑게 말했다. 좀 바쁜데 고나리 아들이랑 차 마시는 시간이거든. 하지만 엄청 위급한 일이야. 상어들이 아파. 무슨 일 있었어? 상어들이 내 팬티를 먹었어. 네 팬티를? 안 돼. 몇 장이나 먹었지? 3장. 물론 깨끗한 팬티였겠지? 아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팬티를 빨려던 참이었거든. 안 돼. 지금 바로 갈게. 상어 수조 앞에서 만나. 나무집으로 빨리. 하늘을 나는 고양이 카나리야. 저기 온다. 테리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와, 엄청 빠르네. 내가 감탄했다. 맞아.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 정말 대단하지? 테리, 실키를 고나리아로 변신시킨 건 지금껏 한 일 중에 최고였어. 하지만 네 팬티를 상어밥으로 준 건 최악일 거야. 질이 말했다. 질은 수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불쌍해라.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우리는 질의 고양이들이 수조 안으로 잠수해서 상어들을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질은 침을 놓아보고 등 지느러미를 마사지해보고 같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너희는 지금 서늘한 바닷속에 있다. 하염없이 떠다니는 시체가 보인다. 상어 에어로빅도 해보고 등 지느러미를 앞으로 등 지느러미를 뒤로 의욕을 북돋우는 영화도 보여줬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질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가 여태껏 본 상어들 중에서 상태가 제일 안 좋아.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겠어. 수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래, 상어배를 열고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 질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4장, 상어 대수술. 상어 배를 연다고? 말도 안 돼. 질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질은 동물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심지어 상어까지도. 물론 나도 동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상어는 무척 멋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수조에 들어가 상어를 수술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상어들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 해도 말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로 봐서 테리도 상어를 수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 일은 네가 맡는 게 좋겠어. 행운을 빈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어딜 가려고? 질이 얼굴을 찡그렸다. 부엌에 독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쓰는 중이었거든. 내가 힘주어 대답했다. 맞아, 나도 가야겠어. 앤디가 글을 쓰면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안 돼. 너희 둘 다 여기 있어. 수술할 때 나를 도와줘야 하니까. 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독자들은 어떡하고? 내가 물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얘기할게. 독자 여러분, 잠깐 실례할게요. 불행히도 지금 여기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앤디와 테리를 잠시 좀 빌려가야겠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장면은 얼마든지 지켜보셔도 돼요. 단, 재채기는 삼가주세요. 불쌍한 우리 상어들에게 더는 병균이 옮으면 안 되니까요. 질은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상황을 독자들에게 잘 설명했고 다들 괜찮다고 했어. 자, 이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시작해보자.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질을 따라 수조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 상어가 가득한 수조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엄청 살떨린다. 상어는 수조 밖에서보다 안에서 봤을 때가 훨씬 더 커 보였다. 만약 수술하는 도중에 상어들이 깨어났는데 배고파하면 어떡하지? 내가 질에게 걱정스레 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날 믿어.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돌파리 박사님이 개발한 자장자장 상어 수면제를 놓을 거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앤디. 우리 지금 물속에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미안 앤디, 너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고 시간상 나는 한 가지 질문밖에 대답 못해. 테리, 수술 준비는 다 됐어? 응,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나는 상어를 수술해 본 적이 없는걸? 어려울 거 없어. 지퍼를 어떻게 열고 닫는지는 알지? 응, 상어 배 한가운데 지퍼가 있어. 지퍼를 열고 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면 돼. 오, 상어 배에 지퍼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상어배의 지퍼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독자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뱃속은 물고기들로 가득했다. 테리 팬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크고 동그란 뭔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얘들아, 나 이런 걸 찾았어. 나무머리 선장의 머리야. 나무머리야. 헉! 테리는 깜짝 놀랐다.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 지레 말 그대로였다. 나무머리는 생김새가 정말 끔찍했다. 눈동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마치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나무머리 선장은 사실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그러니까 테리와 나의 첫 만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아까 그 외로운 소년을 기억하는지? 거대 도시의 높은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 소년 말이다. 그러니까 앤디, 독자들한테 말하는 거 잠깐 멈춰줄래? 우리가 지금 상어배를 열고 수술 중이라는 걸 내 입으로 다시 말해야겠어? 집중해서 이 일을 끝내자고. 잡담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해도 돼. 잡담하는 거 아니거든. 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내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질과 테리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눈동자를 굴리면서 씩 웃었다. 잡담이든 아니든 나중에 하라고. 질이 말했다. 얘들아, 내가 찾은 것 좀 봐. 테리는 팬티를 한 장 들고 있었다. 나도 한 장 찾았어. 나도 상어 뱃속에서 팬티를 끄집어냈다. 세 번째는 여기. 테리 너무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아. 질은 팬티를 자기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라고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팬티를 빨려고 했던 거라고. 테리가 억울했다. 그럼 상어들은 이제 괜찮은 거야? 내가 질에게 물었다. 그러길 바래야지. 이제 지퍼를 다시 올리고 상어들이 푹 쉬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는 고양이들과 내가 맡을게. 5장 테리 이야기. 부엌으로 돌아가니 마시멜로 발사기가 우리가 배고픈 걸 감지하고는 입안에 마시멜로를 싸주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내가 불쑥 끼어들었을 때 독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테리가 입안 가득 마시멜로를 씹으며 물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중이었어. 아, 그 얘기 참 재밌지. 우리는 둘 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만나서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고 그 과자집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작은 키에 상냥한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들어오라고 했지. 얘들아 안녕. 그런데 그 할머니는 너를 우리에 가두고 음식을 주면서 살을 찌웠잖아.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세상에,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담하고 상냥하게 생긴 할머니가 한 일치고는 너무 고약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오븐에 밀어 넣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어떻게 그런 고얀 짓을 할 수 있었나 싶네. 아, 테리, 그건 우리 첫 만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라고, 옛 이야기라고. 테리와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다고 한 말 기억하는지? 지금이 바로 그때다. 테리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 내가 착각했네. 이제 제대로 기억이다. 나는 편찮으신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길이었는데 그때 숲에서 너를 만났지. 너는 눈이 엄청 컸고 이빨도 엄청 컸고 그때 넌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넌 우리 할머니 옷을 입고 있었지. 네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언제 그랬어? 게다가 그것도 우리가 처음 만난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빨간 모자 이야기라고. 테리는 자기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다. 아, 맞네. 미안. 앤디,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잠깐 기다려봐. 이번에 진짜 생각났어. 성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성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춤을 추며 만났지? 그런데 시계가 밤 12시를 알리니까 네가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유리구두 한 짝을 떨구고 간 거야. 나는 너를 찾아서 사방을 뒤지고 다녔지. 왕국 구석구석 머나먼 곳까지. 하지만 테리, 너 완전 헛짚었어. 그건 신데렐라 이야기잖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난 포기할래.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 테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앞으로 21쪽이 넘어갈 동안 입 다물고 있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얘기해줄게. 좋아, 약속할게. 테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옛날 옛적 저기 머나먼 나라에 무지무지 거대한 도시가 있었어. 그 거대 도시에는 무지무지 높은 건물이 있었지. 그 높은 건물 꼭대기층에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무지무지 외로운 소년이 살고 있었어. 소년은 몹시 외로웠어. 왜냐하면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 소년에게 친구가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친구는 너무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사실 소년의 부모님은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은 소년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지. 얘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란다.
소녀는 사방이 푹신한 쿠션으로 뒤덮인 방에 살았어. 푹신한 쿠션으로 된 절대 떨어질 염려가 없는 침대에서 자고, 푹신한 쿠션으로 된 절대 떨어질 염려가 없고 에어백까지 달린 의자에 앉아서 안전띠를 메고 책을 읽었어. TV도 볼 수 없었어. 얘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란다. 컴퓨터로 게임도 할 수 없었지. 얘야,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온단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도 그 어떤 놀이도 하지 못했어. 얘야, 신나게 놀다가 다칠지도 몰라. 너무 위험해. 소년이 즐길 수 있는 거라곤 부모님이 골라준 책뿐이었어. 책 가장자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둥그렇게 해두었지. 이런 책들에는 해롭거나 나쁜 생각이라고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그 어떤 인물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고, 위험하거나 혹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쓰여있지 않았어. 말하자면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는 책이었지. 외로운 소년은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 부모님은 소년이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히지 않도록 어떤 음식이든 짓이겨서 체에 곱게 거른 뒤 주었고, 혹시라도 입에 댈까봐 차갑게 해서 주었거든. 그러다가 부모님은 아무리 곱게 갈아서 차갑게 먹는다고 해도 결국은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년을 침대에 눕히고 링거액을 맞췄어.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소년의 부모님은 집안 곳곳에 온갖 종류의 경보기를 잔뜩 설치했어. 화재 경보기, 홍수 경보기, 도난 경보기, 거미 경보기, 호랑이 경보기, 뱀파이어 경보기,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울리는 경보기,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울리는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울리는 경보기. 부모님은 소년이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튜브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도 입혀주었지. 앞쪽 줄을 잡아당기면 수동으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집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적 없는 소년에게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라니, 뭐 이런 괴상망측한 일이 다 있나 싶을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어. 나중에 그 팬티가 소년의 목숨을 구하니까.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불이 났어. 너무 많은 경보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서 과열되었고 화재로 이어진 거였지. 소년은 화재 경보기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어. 소년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방문으로 달려갔지만 불꽃과 연기에 가로막혔지. 소년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에는 당연히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었어. 소년은 푹신한 의자를 집어들어 창문에 냅다 던졌어. 커다란 구멍이 뚫렸지. 소년은 깨진 창문으로 나가 건물 바깥벽에 툭 튀어나온 부분에 멍하니 서 있었어. 소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소년이 살면서 맞닥뜨린 유일한 위험 상황이라고 해야겠지? 소년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 바닥은 멀리 저 멀리 한참 아래에 있었어. 소년은 자기 방을 돌아봤어. 이제 방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 소년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잘 알았어. 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집에 그대로 있는 것 또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 아마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몰랐어. 결국 소년은 뛰어내렸어. 도와줘요. 입 좀 다물어, 앤디. 아래로 떨어졌지만 소년은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어. 소년은 나무에 걸렸고, 그 다음엔 나무에서 튕겨나갔고, 다른 나무에 걸렸고, 그 나무에서도 튕겨나갔고, 또 다른 나무에 걸렸고, 퉁! 또 다른 나무에 몇 번 더 걸렸어. 퉁퉁퉁. 마침내 근처 강으로 커다란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졌어. 붕덩. 소년은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물에 닿자마자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가 부풀어 오른 덕분에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했지. 강 하류를 향해 갔고 결국 저 멀리 바다로 나갔어. 그래서 소년은 무사했어? 뭐 그럭저럭. 내가 오리배로 너를 구출했으니까. 테리의 물음에 내가 대답했다. 나를? 그래, 이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너잖아. 내가? 그래, 이제 기억난다. 내 얘기네. 맞아, 듣고 보니 내 얘기였어. 그런데 너는 오리배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길어? 조금? 그럼 우리 아이스크림부터 먹을까? 좋은 생각이다. 에드워드 막퍼조 가게에 가자.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쪽. 6장은 다음 편에